이제 14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명제로 되어 있고요. 조건명제로 되어 있고 이거 기호화시켜가지고 푸는 것보다 제가 지금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월요일에 게임에서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월요일에 애가 사실 전건이 되는 거죠. 전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이다. 월요일에 올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운이 좋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이 좋지만으로 이어져 있는 거 여기 보면요. 실력도 좋대요. 실력이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원하는 카드를 뽑는 돼요. 그냥 이기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요. 원하는 카드를 못 뽑으면 패배하는데 원하는 카드 뽑으면 이기는지라고 보니까 화요일에 원하는 카드 뽑으면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뭐 화요일가 없으면은 원하는 카드 뽑았다고 이긴다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화요일에 운이 좋다면 1만 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화요일에는 원하는 카드를 뽑으면 게임에서 승리한대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실력도 좋은데 화요일에 운이 좋아요. 그러면 운이 좋으니까 실력이 좋을 거고 실력이 좋은 원하는 카드를 뽑을 거고 그랬으니까 게임에서 승리했을 거예요. 그럼 철수는 화요일에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하는데 실력이 좋으면 1만 원, 운이 좋으면 실력도 좋은 거죠. 운이 좋으니까 실력도 좋고 1만 원을 얻네요. 그래서 선지 2번이 14번에는 반드시 참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여러분들 시간 소모를 줄이면서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 한 2주 동안 숙지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분명히 유리해요. 사실 범위자료 이것도 제가 몇 번 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누가 봅니까? 몇 명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그 대신 보면은 얻어갈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3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32번은 지금 제가 그린 이런 관계도 제 모강리스트 몇 번 보여드렸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디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마인드 게임이라든지 상판으로 가지 않아도 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어지는 게 순서죠. 여기 내용 같은 거는 다 이게 쌍방향적이라서 그래요. 그 다항수로에 있어가지고 은이 지금 해한테 주는 그 내용과 순서도가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려보게 되면요. 여기서 사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나코가 팔로우하는 사람은 모두 나코를 팔로우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코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나코가 가장 먼저 SNS는 혜원이기 때문에 나코가 혜원이 팔로우하니까 혜원이도 나코, 이건 뭐 당연히 혜원이는 전부 다 팔로우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SNS를 개설한 사람의 계정은 모두 팔로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코보다 먼저 SNS를 개설하는 사람은 나코가 팔로우 하겠죠? 나코가 팔로우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코가 팔로우 하니까 나코도 팔로우 해야 하니까 나코한테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코보다 늦게 SNS를 개설하게 되면 나코가 먼저 팔로우 하니까 나코한테 팔로우를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 나코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코한테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어 있고요. 예원이도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죠. 지금 민주는 2명만 팔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는 2명 팔로우 해야 되는데 지금 혜원이한테 팔로우하고 나코한테도 팔로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코보다 먼저 팔로우했는지 나중에 팔로우했는지는 몰라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머지 있는 경우에 민주 같은 경우에는요. 나머지 사람보다는 먼저 개설을 해야죠. 아니면 다른 사람 팔로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나보다 민주가 먼저 SNS 개설했다. 32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는 저는 좀 상판틱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했지만 저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됐었던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33번 문제도 풀어드릴게요.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은 3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1, 2, 3 세 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 B, C, D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A랑 B는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르게 지금 해놨죠. 그리고 B와 D는 같은 유닛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이 문제인데요. 쓰기가 힘들잖아요. 쓰기가 힘들면 놔둔 상태에서 기억을 이제 기록법으로 쓰는 거예요. A는 솔로 유닛에 참여한다. A가 솔로 유닛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더 넣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근데 각각의 멤버가 하나의 유닛에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2개가 있고 나머지가 여기
하나, 둘, 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자리에 C가 들어가거나 D가 솔로가 아니라고 하면은 C가 들어가거나 D가 들어가거나 E가 들어가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A 자리에다가 C가 들어간다고 그냥 해보는 거죠. A 자리에 C가 들어간다고 해보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는 D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B는 솔로 유닛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D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는 게 한지 봐야죠. 그럼 뭐죠? D가 솔로 유닛에 참여하니까 다른 솔로가 있다고 됐지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C 자리에 A 자리에 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D 자리에 이렇게 놓고 뭐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한번 보는 거죠. 여기 C가 안 된다는 거 아까 전에 봤으니까요. A 자리에 C는 안 되는 거죠. B도 지금 안 되는 거고. D가 있다고 놓고 보니까 D가 있다고 놓고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D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D가 있는 거 나머지 보면은 B와 D는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돼 있죠. 그다음에 D와 E는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B랑 C가 같은 유닛에 참여하면 A가 솔로인데 지금 A가 지금 솔로가 아니니까 여기 C가 아닌 거고 여기 지금 E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B랑 E가 지금 같은 유닛에 들어가 있고 C가 솔로가 되는 거죠. 이게 보면 두 번째 B와 C는 솔로 유닛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어디까지 왔었죠? 원래 처음에 B가 D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안 되고 C도 안 되고 D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E가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E가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그쵸?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여기가 안 되니까 지금 되겠는 게 C 아니면 D인데 무조건 솔로 안 된다 그러니까 C죠. 이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되는지를 보면요. B와 C는 솔로 유닛에 참석하지 않는다. 됐죠? B가 C가 같은 유닛에 참석했는데 A가 솔로 유닛에 참여한다. 그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솔로 유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A가 솔로 유닛이 됐을 때 가능한 경우를 이제 반드시 솔로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주는 거죠. B랑 E가 이제 같은 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런 게 있으니까 대고 따져보는 거죠. A랑 B는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고요. B와 C는 솔로 유닛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B와 D는 같은 곳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D와 E는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D랑 E가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하나의 가능한 경우가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가능한 경우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걸 가지고 바꿔도요. 네, 그러면은 C와 D가 같은 유닛에 참여한다. 이게 아니게 되네요. 얘는 반드시 참여 아닌 거예요. D것이 반드시 참여 아닌 거고 B와 E가 같은 유닛에 참여한다. B가 E를 지금 같은 유닛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A는 지금 무조건 솔로인데 A는 무조건 솔로인 상태에서 지금 B랑 E를 같은 유닛에 참여 안 시키려고 이렇게 놔버린 거잖아요. 방금 전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놔버리니까 충돌이 발생했어요. 왜? D와 E는 같은 유닛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저 조건 때문에요. 그러니까 니은도 반드시 참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뒤쪽에 사실 이번에 사실 9회차 논리 퀴즈 문제들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출제 오류를 조금 몇 개 일으켜가지고 그걸 못 잡아서 그런 건데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좀 죄송하네요. 이번 문제 9회도 이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걸 제가 살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인데 제가 본다고 봤는데 몇 개를 못 봐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좀 활용하시고 리뷰하실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34번 풀어드릴게요. 34번은 사실 여러분들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나왔던 기출과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요. 내용이 좀 신선하더라고요. 내용이 신선하고 가는 세계랑 그 반드시 참여에 대한 컨셉이 잡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번에 7급 모의고사에서도 그 여러분들 나왔죠. 7급 모의고사에서 내용에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P이면 Q가 거짓이다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요. 3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철수는 재정학을 수강한다. 재정학 수강 안 할 수도 있는지 보는 거죠. 재정학 수강
안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재정학 수강 안 하니까 상관없는 건데 국제금융 듣고 그럼 무역 듣고 안 듣고 두 개 듣는 거 가능하구나. 재정학을 수강하지 않아도 가능하니까 기억 없는 게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디귿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쉽습니다. 조세론을 수강한다면 조세론 수강하면은 무역론은 못 듣고요. 무역론 못 들으니까 국금 못 듣습니다. 국금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재정학도 못 들어요. 조세론을 수강을 하게 되면은 조세론을 수강하게 되는데 국제무역론은 수강을 못 한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두 과목 못 듣는단 말이에요. 조세론 수강하면은 국제무역론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니은은 반드시 참이고요. 디귿이 문제예요. 국제무역론을 수강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과목을 모두 수강한다. 국제무역론을 수강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과목을 모두 수강한다. 이 지금 가능 세계에서는요. 애당초 국제무역론을 수강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국제무역론을 수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국제금융론 수강 못합니다. 국금 수강 못하면 재정학 수강 못해요. 조세론밖에 수강을 못한단 말이에요. 국제금융론을 수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가지고요. 그래서 국제무역론은 무조건 수강을 해야 돼요. 앞에 게 무조건 정권이 무조건 F가 되니까 전체가 T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설마 나오겠나 싶긴 하지만 만들어졌던 아이디어가 전 참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모니까 한 번 정도 보시라고 실어놨어요. 그 조건문의 정권, 후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돼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4번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 문제 풀어서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11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 디귿을 보시면요. fx, 지금 이 기호는 뭐뭐 이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x에 대해 가지고 fx가 kx다. fx가 kx인 어떤 x가 있다. 이게 거짓이니까 여기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영역적으로요. 이게 없다가 참이 되면요. 뒤쪽 거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fx이면서 kx가 여기 있는 거. 어떤 동물은 육식하지 않는다가 아니니까 b가 지금 지금 여기가 A는 어떤 A는 육식하지 않는다. C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F이면서 K가 아닌 어떤 게 있다. 요거거든요. 여기 반드시 있나요? 아니죠. 여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디귿은 반드시 참이 아닙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내용을 양화논리도 제가 양화논리를 사실 이렇게 낼 생각이 없었는데 아마 이게 해설도 문제를 좀 바꾸다가 제가 좀 잘못돼서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풀 때는 문제 없으셨을 거예요. 해설 보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양화사전환이거든요. 이게요. 양화사전환이고 양화사전환 부분부터 어려워요. 양화사전환 부분부터 어렵고 이걸 저도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문제가 마침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봐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29번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요. 지금 29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오늘 29번 문제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설 읽어보세요. 해설 읽어보시고 오늘은 논증이랑 논리 퀴즈 좀 중심으로 좀 오류가 많았던 부분 제가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음엔 제가 독해 부분 말씀드리면서 시험 마지막 내용 정리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의 진술은 갑에 의하면 과학적 진술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반증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병에 의하면 당연히 과학적 진술이 될 수 있죠. A는 지금 성격을 결정하는 인자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반증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격을 결정하는 인자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 혈액을 했는데 성격을 검사하는 인자가 안 나오면은 그게 반증이 되는 건가요? 반증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다른 이야기를 들겠죠. 실제로 있는데 너가 지금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을 결정하는 인자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 가지고 그냥 있을 거야. 있는데 지금 못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반증이 불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A의 진술은 갑에 의하면 반증이 경험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한 진술이다. 과학적 진술이 될 수 없다라고 A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B의 진술 같은 경우는 갑에 의하면 과학적 진술이 될 수 있지만 B는 혈액형이 A인 사람을 가지고 반증하면 돼요. A인데 신중하지 않은 A인 사람이 있으면 반증이 된단 말이에요. 정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29번 같은 경우도 지금 예측하고 있죠. 새로운 사실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중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고 있으니까 과학적 진술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정답은 29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는 거고요. 29번의 1번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은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좀 강의를 늦게 촬영을 해서 강의 시간, 스튜디오 시간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해설 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이의제기가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그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또 다 보셔가지고 법률전원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그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